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내일이면은 4월 1일 만우절. 제 이제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진짜 만우절이 되면은 정말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 이제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 괴롭히는 게 하나의 큰 즐거움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하루를 앞두고 이제 4월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3월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생산적인 일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 네. 자, 오늘은요 그 ESG 뉴스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DLENC. DLENC는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사 아닙니까? 또 최근에 친환경 사업을 좀 벌인다고 뉴스가 많이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DLENC가 이 CCUS, 이른바 탄소 포집 관련된 그 건설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했다. 그런 내용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탄소 포집 분야에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역시나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이 DLENC가 호주의 이 대표적인 비료, 그것도 친환경 비료 제조 기업인 이 뉴라이저와 함께 이 탄소 포집을 활용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시설을 건설하는 그런 쪽에 이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수행하는 우선 계약 합의서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호주의 뉴라이저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요, 연간 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그것을 또 활용을 하고 또 저장을 하는 그러한 공정을 건설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DLENC가 이러한 이제 건설 탄소 포집 관련된 플랜트 공장을 한마디로 설계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뉴라이저가 이제 발주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이 EPC라고 해서 설계도 맡고 조달도 하고 시공도 하는 이 전체 사업 수주도 지금 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탄소 포집 공장에 대한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일단은 그 관련된 계약을 이번에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 이 설계도에 바탕해서 건설을 이제 시공을 하는 그 단계까지도 지금 이 뉴라이저가 DLENC에 이거를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LENC가 국내 건설사 가운데는 최초로 해외의, 그러니까 세계 탄소 포집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DLENC가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 그러한 거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이 ESG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면서 이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은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기 위한 공장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그런 쪽에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호주의 회사로부터 사업 수주를 달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북미권,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유럽권으로부터도 이 CCUS, 탄소 포집 관련된 탄소 사업을 이제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롯데케미칼이에요. 롯데케미칼이 2011년도부터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해왔던 분야가 바로 바나듐 이온에 바탕한 배터리예요. 실제로 지금 롯데케미칼에서 지금 차세대 배터리 사업 중에 하나로 이 바나듐 이온에 기반한 배터리를 꾸준히 연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주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로서 활용될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 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특히 그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사실은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기반의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이 물, 그러니까 H2O, 물 기반의 전해액을 사용해서 이 발화, 그러니까 화재의 위험성을 크게 낮춘,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한 그러한 안전한 배터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높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고효율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나듐 이온 기반의 배터리가 앞으로 좀 더 차세대 배터리로서 이제 특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로 크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이 롯데케미칼이 2019년도부터는 이 바나듐 이온 기반의 배터리용 전해액 사업을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 스탠다드 에너지라는 회사와 함께 이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롯데케미칼이 약 6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 바나듐 이온 제조업체인 스탠다드 에너지의 지분을 15%를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나듐 이온 기반의 배터리 제조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스탠다드 에너지의 지분을 15%씩이나 확보를 한 롯데케미칼이 앞으로 어떤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될까요?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크게 필요로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바로 전기차 충전소. 그런 데가 이 바나듐 이온 기반의 이 화재 위험성이 낮은, 그러면서 높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이러한 그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제가 조만간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말 정도에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심 항공 교통 기반의 배터리 또한 우리가 이제 뭐 항공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게 갑자기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공 택시를 앞으로 운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도 바나듐 이온의 기반의 배터리가 크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바나듐 이온 배터리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그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에너지의 지분을 일찌감치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은 전기차 충전소 사업과 UAM 도심 항공 교통 사업에도 뛰어들 거구나. 이거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또 새로 나온 소식이 뭐냐면 이 롯데케미칼이 국내 주요 투자기관들 약 20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022 CEO IR 데이를 개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앞으로 롯데케미칼이 주력할 사업을 한 두세 개를 딱 지목을 해서 그 로드맵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수소에너지 사업단이 이제 활동을 할 예정인데, 특히 해외 암모니아를 확보하고 암모니아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또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소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이제 크게 이제 좀 투자를 할 예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블루 암모니아 또는 블루 수소, 또 그린 암모니아, 그러한 또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강조한 사업이 배터리 소재 사업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단은 이제 앞으로 친환경차 수요에 발맞추어서 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로 이어지는 이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이 공급망을 이제 확보하는 그러한 핵심적 회사로 성장하겠다. 그러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이것을 위해서 약 4조 원가량을 투자를 해가지고 매출을 약 5조 원가량으로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발표했다고 해요. 자, 세 번째 뉴스는요. CJ 대한통운이에요. CJ 대한통운이 플라스틱 재활용 용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CJ 대한통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LG화학,
그리고 이너보틀이라는 이제 이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이제 3개 회사가 함께 이 순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해가지고 MOU를 맺었다는 소식이에요. 여기서 이너보틀이라는 이 스타트업은요, 친환경 용기를 생산하는 또는 친환경 용기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친환경 용기 또는 친환경 패키지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일단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예전에 2019년도에 그 킥스타터를 통해서 친환경 용기를 론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좀 그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이너보틀과 LG화학과 함께 손을 잡고서 이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순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이제 화장품 용기는 주로 유리 아니면 플라스틱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분리수거를 하죠. 뭐 화장품 용기는 이제 분리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로 회수를 해가지고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CJ 대한통운이 이 LG화학과 이너보틀과 MOU를 맺은 그 핵심이라고 해요. 이너보틀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샵에 리필 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리온이라는 리필 샵이 있는데, 이리온에서 제품을 주문을 하면요,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가 이 첫 구매자에게는 새 제품을 주고요, 리필 구매자에게는 리필 제품을 배송을 하고, 기존에 다 쓴 화장품 용기는 회수해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리온은 이 CJ 대한통운과 이번에 물류 협력을 통해서 클릭을 한번 하는 것으로 이 제품의 리필과 기존에 다 쓴 용기도 수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3개 회사가 친환경 순환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이 급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좀 이렇게 재활용하는 또는 재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이제 넘쳐나는 쓰레기들도 저감시킬 수 있는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자, 네 번째 뉴스는요,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이 공식 온라인몰인 더 현대닷컴에서 지속 가능성을 갖춘 상품들을 모은 ESG 전문 편집 매장인 리그린을 오픈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 리그린관에서는 현대백화점의 자체적인 지속가능 상품 운영 기준을 통과한 120여 개의 국내외 패션, 아웃도어, 화장품 브랜드들의 상품 2,000개를 판매하게 된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직접 마련한 이 지속가능성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 상품 제작에 재활용 원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동물 복지 실험을 한 제품이거나, 또는 이 국내외 비건 협회로부터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또는 이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이 환경 보호나 이제 그 이웃들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사회 공헌 기금으로 기부하는 제품, 그러한 제품들에 한해서 이 리그린관에서 그러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또 내일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